이번 영상은 2022년 7월 달에 있었던 ITQ 엑셀 문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함수인데요. 자, 순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냉막 능력의 내림차 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함수까지 옆에 잘 표시가 되어 있죠. 자, equal rank.eq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해주고요. 가로 열고. 자, 그 다음에 순위를 구할 때는 보통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거 컴마 우리 반 전체. 그러니까 내 거라는 건 요 줄이 쓰여져 있는 것 냉막 능력. 컴마 우리 반 전체라고 되어 있는 건 냉막 능력 전체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비교하는 형태는 내 거와 내 거를 비교해서 같으니까 1등, 내 거와 그 다음 거를 비교해서 그거보다 내가 더 숫자가 높으니까 여전히 1등, 그 다음하고 또 비교해서 1등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 전체라고 하는 얘는 밑에까지 복사를 하는 동안 변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얘네를 범위를 잡았을 때 F4키 절대주소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문자에는 붙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붙지 않아도 되죠.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옆으로 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마.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내림차순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컴마를 하는 순간에 내림차순으로 하고 보여지죠? 자, 0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쓰고 그 다음에 가로를 닫으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0이라고 하는 내림차순은 성적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1등으로 할 때 그거를 내림차순으로 얘기를 해주고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문제 다시 봤더니 결과에다가 위를 붙이래요. 자, 그러면 그거를 붙일 때는 풀에 해당하는 앰퍼샌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 위라고 한글을 써주고 따옴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엔터를 눌렀을 때 1위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영역 잡힌 게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작은 십자가 상태에서 내리게 되면 순위는 제대로 나왔는데 서식이 지금 따라 내려갔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얘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마지막 거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자, 파란색 부분 제대로 내려갔죠. 그리고 붉은색 부분이 내려가지 않고 고정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걸 잘못하면 이제 붉은색이 같이 따라 내려가서 이만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지금은 잘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고를 합니다. 제품 코드의 5번째 글자가 그랬어요. 그런데 if하고 mid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물어보는 거죠. 글자가 1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equal을 하시고 그 다음에 if를 한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나는 헷갈려. 그러면 문제 읽는 대로 먼저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 mid를 해주고 제품 코드에 그랬으니까 제품 코드에 컴마 5번째부터 그랬으니까 5, 컴마 5번째 글자라는 건 2, 요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에 나와 있는 여기 넘버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 거에선 1 하고 가로를 닫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제품 코드에 5번째 글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죠. 이것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if를 해주고 가로 열고 함수를 쓸 땐 반드시 가로를 열고 다 끝났으면 가로를 닫아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물어봅니다. 뭐냐고. 1이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자, 그런데 미들은 문자 함수예요. 이것의 결과는 문자로 나오는데 숫자 1은 숫자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둘 다 형을 맞춰줘야 돼. 형태를. 그래서 얘를 앞뒤에다가 따옴표를 해줍니다. 이러면 요거 나온 결과와 이거 나온 결과 문자를 같이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컴마. 그러면 뭘 해준대요? 그쵸. 1일 경우에는 초절전을 해준대요. 그러면 따옴표 안에 초절전이라고 써주고 따옴표 하고 컴마까지 한 다음에 생각합니다. 자, 이거면 초절전,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이라고 그 다음 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봤더니 1이면 초절전, 2이면 인버터, 3이면 뭐 그 이외에는 기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야 될 결과가 3개 중에 하나예요. 초절전, 인버터, 기타. 3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물어보는 건 2번을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나와 있는 if부터 뒤에 나와 있는 컴마까지 범위를 정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맨 뒤에다 놓고 컨트롤 V를 합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것이 1이냐 그러면 초절전 여기까지는 됐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엔 2를 물어봐야 되겠죠. 만약에 2가 나오면 이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인버터로 한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버터라고 써줍니다. 초절전 지우고요. 자, 인버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2면 인버터인데 그렇지 않으면 뭘 하래요? 그 이외에는 기타로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따옴표 안에 기타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if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요 if의 설명은 위에 있는 여기예요. 자, 지금 요 if도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먼저 끝내야 돼요. 끝내려면 가로를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닫는 가로를 해주는 순간에 요 if가 없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남아있는 if가 아직 안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로를 해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역시 쭉 내리고 밑에 나오는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걸 만들어주면 끝났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이동형 제품의 소비 전력의 평균이래요. 자, 평균으로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에버리지 if라던가 아니면은 뭐 디에버리지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sum if하고 count if를 한대요. 자, sum if는 합계를 구하는 거고 count if는 개수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는 합계 나누기 개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하시면 돼요. equal sum if를 합니다. 자, sum if인지 sum ifs인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달라요. 자, 지금 sum if라고 돼 있어요. range, criteria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범위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맞는 조건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건이 뭐냐면 분류가 이동인 제품이에요. 분류가 이동이라는 건 자, 지금 range라고 되어 있는 거에 분류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분류들 중에서 컴마. 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 조건을 쓴대요. 다운표 안에 이동이냐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마. 분류가 이동인 제품의 소비 전력이 평균이래요. 그러면 합계도 소비 전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 전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을 쭉 가보면 2.20 그 다음에 여기에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쭉 가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얘네들을 메모리에 넣었다가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서 가로를 하면 합계는 구해집니다. 자, 합계는 구해졌는데 카운트 if 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범위를 지정을 다시 합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나누기를 써줘요. 그리고 컨트롤 V를 해주는데 자, 지금 보시면 sum if 말고 sum이라고 되어 있는 걸 지우시고 count if를 써보세요. count. 자, 그리고 count if라고 되어 있는 거 뒤로 가보면 자,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count if는 두 개밖에 없어요. 얘네 중에 이런 게 있느냐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sum if는 얘네 중에 이런 게 있느냐 소비 전력의 합계를 구하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count if는 그냥 개수를 세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얘네 중에 이런 게 있는 애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컴마 뒤쪽에 있는 거를 다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6이 만족하게 지금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sum if 요것의 결과 요것의 결과 진짜 그런지 이제 보고 싶다 그런 경우라면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보시면 fx라는 게 있나요? 이렇게. 자, fx라고 되어 있는 거를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자, 이랬을 때 sum if라고 되어 있는 걸 눌렀을 때 sum if의 결과가 4.6이라고 나오고요. count if를 눌렀을 때 count if의 결과가 2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6과 2 요거를 해서 나누기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2.30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또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스탠드형 최소 가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함수는 DMIN을 쓰래요. 최소 가격인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래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고민할 것도 없이 제목부터 포함해서 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어떤 분 여기까지 잡으세요. 밑에 있는 건 데이터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잡아주고 컴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필드라고 되어 있는 얘는 실제 계산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나와 있는 거에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7을 써도 되지만 그냥 요 해당하는 필드에 제목만 그냥 찍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H의 4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컴마.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뭐냐면 스탠드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면 분류가 스탠드형인데 반드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 걸로 분류가 스탠드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도 스탠드형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분류가 이동 그러면 어딘가에 반드시 분류라고 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이라고 반드시 같은 열에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붙여서.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으면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소비 전력. 높은 건데 우리가 가장 큰 거는 max로 씁니다. max. 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건 min으로 쓰게 되죠. 그런데 몇 번째로 큰 이라는 걸 할 때는 자, 빅이 아니고 문제에도 지금 나와 있죠. large라고. 그래서 몇 번째로 큰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몇 번째로 작은이라고 할 때는 small, small이라고 되어 있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쓸 때 어떤 걸 하나요? 그죠? 몇 번째로 큰이기 때문에 large를 쓰게 됩니다. equal large, large라고 되어 있는 걸 써주고요. 자, 여기에 보면 array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두 번째로 높은 소비 전력이라 했으니까 소비 전력들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얘네들을 잡아주고 컴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몇 번째로 큰은 여기 앞에 large가 있기 때문에 몇 번째로 이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지금 두 번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에 가로를 닫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특별하게 다른 조건이 없어요. 문제 보시면.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냉방 능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 냉방 능력은 앞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냉방 능력이 나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잡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중에 냉방 능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 다섯 번째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equal 그다음 VLOOKUP을 사용을 합니다. 문제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VLOOKUP을 선택을 해주시고 lookup value이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어디 있냐. 어떤 분은 여기서 찾는데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얘를 찍어야 돼요. 얘가 바뀌면이에요. 얘가 바뀌면 어디서 갖고 오느냐. 지금 나와 있는 테이블 어레이라고 돼 있는 건 여기서부터 뒤쪽까지 그냥 다 잡아주시면 돼요. 냉방 능력이니까 냉방 능력까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고민을 하죠?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까지 그냥 다 잡아주시고 컴마. 자, 이번에는 우리가 구하는 게 냉방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잡은 범위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그래서 5 이렇게 써주고 컴마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이제 유형 두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 위에다 갖다 놨더니 없죠. 자, 얘를 다시 컴마를 지우고 다시 컴마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를 먼저 정확하게 해놓고 지나갈게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앞에 나와 있는 여기에 선택한 것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냉방 능력을 나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라고 되는 걸 선택하게 되는데 자, false라고 여기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컴퓨터에서 true는 1고 false는 0이에요. 그래서 0 가로 닫고 엔터를 쳐도 결과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얘를 클릭해서 다른 걸 선택하면 연결이 돼서 다른 형태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얘를 클릭하고 fx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나온 것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0에 해당하는 거 있죠. 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뭘 한대요? false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완전히 똑같은 경우에 찾는다는 뜻이 되겠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경우를 찾으려면 이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점수 몇 점과 몇 점 사이 이렇게 찾을 때 true를 쓰게 됩니다. 자, 또는 생략이라고 지정을 한다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생략하지 말고 이거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0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과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좀 다를 텐데요. 어떤 것을 쓰던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보여집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거는 참고를 하시라고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대로 내용을 해보시고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A형 함수가 끝났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